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산 사직구장에서 지난 2월 1일부터 스프링 캠프를 진행 중인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롯데는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스프링 캠프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스프링 캠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롯데는 사직구장을 주 베이스 캠프지로 삼았습니다. 자, 훈련 시간에서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지난해 호주 캠프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공식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공식 훈련에 앞서서 이른 훈련은 오전 6시 30분부터 좀 일찍 시작되기도 했는데 올해는 이른 훈련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 30분, 공식 훈련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대부분의 구단들이 10시 존으로, 오전 10시 존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데 롯데는 11시로 잡은 이후 허문회 감독의 깊은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따뜻한 시간대에 훈련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허문회 감독이 구단에 요청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게 국내 캠프다 보니 아직 날씨가 춥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따뜻한 시간을 잡아 훈련을 해서 선수들의 훈련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허문회 감독의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국내 스프링 캠프가 시작된 이후 남해안 벨트의 자리를 잡은 한화, 롯데, KT, NC 캠프를 쭉 둘러봤는데요. 제가 둘러본 남해안 벨트 4개 구단 중 롯데가 가장 우승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한 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시즌 첫 출발점인 스프링 캠프에서 동기부여와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시작하는 분위기인 건데요. 이대호 선수가 FA 계약을 맺으면서 우승 옵션을 넣었고 이게 롯데 선수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 스프링 캠프가 진행 중이고 3월 초 연습 경기 그리고 시범 경기, 정규 시즌 등 2021 시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롯데를 취재하면서 이 캠프 때부터 이렇게 우승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 시즌이 있었나 할 정도로 롯데 선수들은 우승을 향해 똘똘 뭉쳐있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이제 허문회 감독의 세계단 상승론이었습니다. 롯데는 2019 시즌 꼴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은 7위였죠. 허문회 감독은 올해 목표로 세계단 더 상승한 4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0위에서 7위, 7위에서 4위. 세계단 상승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허문회 감독은 그만큼 자신이 있어 보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수단 몸 관리, 그러니까 몸 상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또 허문회 감독은 데이터를 상당히 강조했는데 1년 동안 팀을 지휘하면서 쌓인 데이터를 이번 시즌에는 반드시 잘 풀어가겠다는 이런 다짐도 했습니다. 자, 그럼 롯데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스포츠 동아의 롯데 담당 최인래 기자하고 전화 연결을 해서 롯데의 스프링 캠프 분위기 그리고 올해 전망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동아의 롯데 담당 최인래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최인래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동아에서 프로야구 취재하고 있는 최영래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롯데 캠프 분위기 좀 어때요? 최인래 기자가 이제 롯데 캠프를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취재했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제 최 기자님이 취재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며 취재하던데 롯데 캠프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선 뭐 꼼꼼하게 취재했다는 건 너무 과찬이신 것 같고요. 사직에서 취재하는 걸 봤지만 이렇게 어떻게 뭐 소주 한잔 안 사주신 우리 홍세영 선배에 대한 원망은 접어두고 본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롯데 캠프 분위기 요약하자면은 조용하되 알차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정리를 하신 거죠? 사실 이제 지난 시즌 2020년 시즌을 앞두고 있던 이 스프링 캠프를 돌아봤을 때 롯데만큼 좀 이슈가 됐던 팀이 있었을까 당시에 1년 전에. 그렇죠. 그때는 성 프로세스가 화제였습니다. 그렇죠. 뭐 단장부터 해서 뭐 단장, 감독, 사장이 동시에 바뀐 처음 이제 맞이하는 시즌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뭐 단장님도 뭐 인터뷰 정말 많이 하시고 뭐 감독님도 본인의 철학 강조하시고 정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스프링 캠프였는데 올해는 이제 뭐 지난해 뭐 성패 여부를 떠나서 올해는 이제 그보다는 좀 관심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실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해 겪었던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캠프 내용이 알차게 네. 시즌 준비가 알차게 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익래 기자가 다른 눈여겨본 포인트가 있는지,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좀 눈에 띄는 게 설 명절 3일 휴가,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롯데 그 사직구장을 갔을 때 기자실에 이 브로셔가 있어요. 네. 뭐 캠프 스케줄 같은 걸 안내하는 음흠. 시즌진들이 이제 뭐 언제 일정을 짜도록 수월하게 이제 도와주는 그 브로셔가 있는데 네네. 딱 봤는데 설 연휴 3일이 정말 우리 일반 그 달력처럼 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관련 기사를 쓰기는 했는데, 네네. 예.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그 스프링 캠프를 흔히 갔을 때 설날에는 뭐 훈련을 좀 일찍 마치고 뭐 해외에서 윷놀이를 한다든가 그렇죠. 합동 차례를 지낸다든가 그렇죠. 뭐 사실 이런 분위기가 익숙하잖아요. 음. 3일 휴가? 뭐지? 해서 이제 바로 어머니 감독한테 여쭤봤죠. 그렇죠. 예. 감독님이 해주신 뭐 여러 이야기 중에 그 얘기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아니 결국 다 직장인 아니냐. 맞아요, 벌려고 한 맞아요. 건데. 예, 예. 아니, 돈 벌려고 하면 결국 가족들 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결국 가족이 있어야 야구 선수도 있는 거다. 예. 뭐 그 얘기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고 선수단 뭐 모두가 정말 그 음. 처음 겪는 국내 캠프인데 심지어 처음 겪는 설 연휴란 말이에요. 네. 뭐 주장 전준우 선수한테 따로 이제 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뭐 가족들 모두 좋아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전준우 선수가 또 명언을 남겼어요. 모든 선수들에게 네. 가족들의 존재는 큰 힘이다. 음흠. 뭐 감독님이 선수들을 우리를 믿어주신 거라서 이렇게 연휴를 지킨 거다. 음흠. 사실 그렇죠. 이 3일의 휴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 한 40일 남짓의 스프링 캠프에 3일을 쉰다고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는 반면에 네. 프로 선수인데 뭐 3일 쉰다고 해서 뭐 그렇죠. 지장이 있겠어. 허문현 감독이 이 후자를 택한 거죠. 음. 근데 이 후자를 택한 게 단순히 뭐 본인의 철학 이런 거를 떠나서 선수들이 그 후자에서 오는 그 메시지를 느꼈다는 게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아, 우리 감독님이 3일을 줘? 음. 나 가족들이랑 설날 보내도 돼? 나 막 세뱃돈 줘도 돼? 나 이런 거 느끼면서 네. 네. 예. 감독님 우리를 얼마나 믿으시길래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으흠. 그냥 보여줘야겠다. 음흠. 그런 어떤 공감되는 선수단 사이에서 좀 특히 이제 뭐 야수진 투수진 할 거 없이 네. 선수단 전반에 좀 이제 형성이 돼 있다. 뭐 음.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억 남는 게 허문회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야구라는 것도 결국 본인이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죠? 그렇죠. 예, 명절 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집에 뭐 하고 있는지 이게 신경이 쓰일 텐데 가서 푹 쉬다 와라. 예. 푹 사실- 쉬고 와서 예. 네. 이제 롯데가 설 연휴에 훈련하면 롯데 담당들 또 가야 하잖아요. 상상으로서도 맞죠, 나쁘지 않은 맞죠. 소식이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례적으로 그 이제 허문회 감독 같은 경우에도 말씀이 나온 김에 지난해 이제 반성을 하면서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표정도 한참 밝아 보이는데 이게 아직 스프링 캠프가 이게 아직 모두가 100승을 꿈꿀 때 아닙니까? 스트레스 그렇죠. 받을 일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방금 정세영 선배가 이야기한 그 여유가 있어 보인다. 음, 라는 거에 그 보태기 토크를 하나 하자면 네네네, 허문회 감독이 사실 지난해부터 네, 또 선수들의 컨디셔닝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정말 물론 뭐 시계구단 감독님들 모두 그렇지만 네네, 일단은 좀 강조를 한 감독님이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허문회 감독님이 이제 하루 휴식일이 지나고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뭐 기자분들 잘 쉬셨냐, 네, 잘 쉬셨냐, 스태프들 잘 쉬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분들도 이렇게 잘 쉬고 쉴 때 쉬고 일을 해야지 또 기사 쓰기도 편하시지 않냐. 뭐 프런트도 일하는 데 있어서 막 정말 주의를 좀 많이 챙기는 그런 맞아요. 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음, 그러니까 허문회 감독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할 일이 없다. 아하, 근데 물론 사실 뭐 그 기사만 보면 허문회 감독은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지켜보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뭐 정세영 선배도 아시겠지만 네, 뭐 그런 데 위해서 정말 바쁘게 보내요. 뭐 네, 맞습니다. 야구진 갔다가 투수진 갔다가 네, 뭐 네. 정말 바쁘게 보내지만 그렇게 언론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선수들한테 모든 걸 맡기고 싶다라는 어떤 본인의 그 의지를 드러내는 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스트레스 그렇죠. 여전히 많이 받고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렇죠. 시즌이 네. 개막이 다가올수록 네. 좀 더 압박을 느낄 거고 그렇지만 그 부담을 선수단에게까지 지어주고 싶지 않다. 음. 뭐 그런 그 기색을 저는 좀 느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캠프 취재하면서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최영리 기자? 뭐 에피소드 정말 많죠. 사실 이 음. 질문을 처음에 들었을 때 뭐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롯데자이언츠 새 외국인 투수 네. 펜토 선수가 네. 이제 격리가 해제되고 캠프에 합류하기 전까지 한 이틀 정도 시간이 남았을 때 네. 뭘 하면서 보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홈플러스를 가고 스타벅스를 갔다. 사실 이제 롯데 입장에선 계열사가 아, 그렇죠. 예. 롯데마트가 있고 우리 또 엔젤리너스 있고 네. 좀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구단 직원들이 좀 당황스러워했던 뭐 그런 계획도 있고 가뜩이나 지금 저기 SSG 야구단이 네. 예, 예, 뭐 그런 스기 게 있으니까 야구단이 예. 뭐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들도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동 사랑꾼 한 명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아, 상동사랑꾼. 예. 예. 그 브랜드맨 이제 롯데자이언츠 퓨처스 팀 투수 코디네이터인데요. 네네네네. 인터뷰를 제가 그 녹취를 풀어보니까 인터뷰 시간이 한 14분 정도 아, 예. 됐는데 이제 7분 정도를 예. 본인의 이제 그 아내분과의 그 연애담을 설명해 주는데 할애했어요. 쉽지 않은데. 근데 예. 사실 제 입장에서도 예. 뭐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지만 네. 연애담을 주제로 해서 이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출근 이제 좀 고스란히 이제 좀 덜어내긴 했는데 네네. 맨 코디 분이 이제 와이프가 한국 분이세요. 아, 그래요? 네, 독실한 크리스천이라서 서로 네. 이제 뭐 교회에서 만나서 뭐 네. 사촌의 소개로 이렇게 뭐 연애를 음. 시작해서 결혼을 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겠지만 SK 와이번스가 지난해 이제 킹홈 선수를 방출하면서 네네. 맨 코디네이터를 투수로 영입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메디컬 체크에서 이제 맞습니다. 부상이 된 케이스인데 예. 뭐 그때 인연도 그렇고 아내분이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문화에 그렇게 낯설지 않은 건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좀 본인의 강점을 소개해달라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나는 한국 문화에 정말 익숙하다 그러면서 본인이 한국말로 뭐 장모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장모님이라는 거를 평소에도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뭐 정말 한국 단어 많이 알고 있다 막 이러면서 예. 뭐 투수들이랑 이렇게 스킨십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본인의 좀 강점일 것 같다 스스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외국인 코디네이터 네. 뭐 외국인을 떠나서 사실 코디네이터라는 직함 자체가 사실 우리 야구에 그렇게 익숙한 직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심지어 외국인이고 심지어 2군에 있어. 음. 근데 본인도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나는 한국 야구에 딱 하나뿐인 존재다. 정말 그 프라이드만큼이나 롯데 투수들의 육성에 있어서 좀 보탬이 되고 싶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 제가 이제 기사로 소개했던 뭐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네요.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장모님, 예. 장모님. 예. 최영민 기자도 뭐 신혼인데 저기 사랑꾼 이야기 없나요? 저는 사실 이렇게 캠프 다니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이렇게 막 그렇죠. 네, 정말 네. 우리 사랑하는 네. 아내는 이 집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저 제수 씨한테 안부 전해주고요. 예. 진정성이 좀 느껴졌나요? 예, 느껴졌어요. 예. 네. 그리고 롯데 캠프를 보면 지금 제가 간 곳 중에 가장 간 캠프 중에서 가장 네네. 우승이란 단어를 많이 썼어요. 롯데 우승 목표. 최 기자는 이 실현 가능성? 물론 이제 뭐 연습 경기도 있고 시범 경기도 있고 이제 시즌을 치러봐야 알겠지만, 자 롯데가 왜 이렇게 우승을 목표로 강조하고 이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일단 왜 이렇게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우승을 언급하느냐? 이대호 선수가 좀 불을 당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계약서. 계약에서 네. 우승 옵션. 스트레일 선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네. 메이저리그에서 맞아요. 예. 우승 옵션이라는 게 이게 종종 있는 일이냐? 맞아. 잘 모른다. 메알못이라 잘 모른다. 네네네. 자기도 그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라고. 선수단이 많이 좀 자극을 받은 것 같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전준우 선수, 손아섭 선수부터 해서 뭐 그 아래 뭐 송승준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아래 젊은 선수들 네. 이대호의 이 우승 옵션이 굉장한 자극제가 됐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우승을 할 때가 됐다. 요렇게 이 플로우로 이어지는 흐름이었는데 네. 허문회 감독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즌에 허문회 네. 감독의 그 369 경기 운영 뭐 이렇게 제가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30경기, 60경기, 90경기 시점에 따라서 이제 운영을 다르게 하겠다. 네. 이게 허문회 감독의 지난 시즌 좀 어떤 큰 그림이었는데 맞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 운영을 하겠다. -3. 네. 2019 시즌에 롯데가 이제 최하위로 쳐졌었죠. 10위를 했는데 맞아요. 2020년에 -3에서 7위. 네. 올해 목표는 -3 다시 해서 4위다. 네, 네, 네. 근데 사실 뭐 롯데가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두가 사실 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렇죠. 그 경쟁이 펼쳐지는 걸 텐데 뭐 지금 당장 우승을 노리기보다는 사실 좀 이기는 맛, 그러니까 뭐 위닝 컬처라고 뭐 성민규 단장부터 해서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기는 맛을 많이 본다면 가을 야구 이기는 맛을 많이 본다면 당연히 이제 가을 야구 진출은 좀 어느 정도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까지만 간다면 사실 가을의 반란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 일단 이기는 맛을 드리는 게 선수단 모두에게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이 롯데자이언츠 지금 선수단 구성을 보면은 네. 이도훈 선수, 손아섭 선수, 전지우 선수 네. 요 정도 야수 중에서요. 네. 이렇게 정도 제외하면 사실 뭐 승리가 익숙한 선수보다 사실 그 반대 그렇죠. 아픈 예. 얘기지만 패배가 익숙한 선수들이 더 많고 성공보다 실패가 더 자주 있었던 선수들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먼저 드리는 거에 좀 허문회 감독도 올 시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롯데 얘기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외국인 선수 전력인데 일단 스트레일리, 마차도 선수는 지난해 검증이 끝났다고 보고 이제 네네. 프랑코 선수 저기 엔젤리니스 말고 이제 다른 곳을 갔던 프랑코 선수가 생각 이상으로 구속이 좀 잘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 이 통화하고 있는 이 16일 기준으로 네, 16일 날 불펜 피칭을 했는데 네, 최고한 142 정도 네, 나왔다고 해요. 사실 외국인 선수 142 그렇게 빠른 건 아니죠. 관계자한테 이제 취재를 해 보니 네, 앞선 불펜 피칭 때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지난번 피칭 때는 이제 147 정도 나왔고.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프랑코 선수의 뭐 우속, 뭐 재구 뭐 이런 것보다 네, 가장 고려하는 게 이제 실전 감각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프랑코 선수가 2020년 시즌을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쉬었죠. 실전 경험이 없고 네. 해봤자 이제 1100전 네, 정도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그 누구도 지금 장담을 할 수 없어요. 뭐 실전 감각이라는 거는 구속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개런티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연습 경기, 시범 경기를 치르면서 어느 정도는 사실 좀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가다가 서죠. 맞습니다. 각이 잡히죠. 그 부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다만 이제 프랑코 선수, 스트레일리 선수가 올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롯데와 지난해 이제 계약을 맺고 나서 예, 그래도 몸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2021년을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허문회 감독이 합격점을 매길만 했다. 뭐 이런 평가 정도는 매기면서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굳이 뭐 부정적인 운망을 하기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나니까 네, 잘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에서 예,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익래 기자, 그 롯데 키플레이어 한 명을 꼽아 본다면 어떻습니까? 키플레이어. 예, 저는 역으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두렵습니다. 정세영 선배가 생각하는 네. 롯데자이언츠의 등번호 47번 예, 상징적인 네, 누굽니까? 강? 그쵸. 지금은 강민? 이제 예. 안방마님 네, 강민호 선수가 47번의 그 어떤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해 그 강민호 선수의 그 잔상을 어느 정도 지울 수 있는 선수가 나타났다. 네. 평가가 그래요. 네,
이승원 선수입니다. 네네네네네. 이승원 선수가 사실 지난해 이제 뭐 롯데 뭐 어느 응원팀을 떠나서 모든 야구 팬들을 정말 안타깝게 한 어떤 좀 아찔한 순간이 한순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순간을 뒤로 하고 정말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구단 내부에서 좀 평가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이제 삼성전을 마치고 나서 네. 그 다음날 이제 훈련을 하러 갔는데 네. 이제 강민호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형이 47번 제가 닦아놨으니까 이어달라고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그 강민호 선배가 롯데에서 47번을 달고 어떤 활약을 했는지 롯데 팬이었으니까 모를 게 없죠. 네. 그거를 좀 있겠다라는 각오고 음. 올 시즌 뭐 보직은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일단 뭐 허문회 감독은 선발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이승원 선수 본인 피셜에 따르면 네. 어떻게 뭐 무슨 보직할지 모르겠지만 예. 선발 그러면 10승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승원 선수가 10승을 해준다면 네. 10승이 아니더라도 그 꾸준한 선발 투수로서의 활약을 보여준다면 외국인 원투펀치에 뭐 박대웅, 노경은, 서준원 그리고 이승원까지 예. 이렇게 하면서 정말 좀 선발진이 탄탄해질 수 있지 않냐. 그렇죠. 이승원 선수가 정말 어떤 키 플레이어를 해줄 수 있다고 좀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인희 기자께 총 7개의 질문을 전해드렸는데 예,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좀 충실했나요? 네, 많이 충실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인희 기자 이장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우리 머니볼 TV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희 기자. 감사합니다. 예. 롯데의 스프링 캠프에서 주목받는 선수 바로 신인 나승엽 선수입니다. 나승엽 선수는 확실히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격 재능은 뛰어납니다. 특히 라이온롱 타격 코치도 캠프 내내 깔끔하게 타격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나승엽 선수 올해 1군 무대에서도 자주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 개인적인 예상은 나승엽 선수가 1루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봅니다. 민병헌 선수의 공백이 생긴 자리는 이제 정훈 선수, 김재유 선수, 강로한 선수가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정훈 선수가 지난해 이대호 선수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1루를 백업 1루수로 활약을 했는데 정훈 선수가 중견수 자리로 가게 되면 1루 자리에는 이대호 선수를 뒤를 바칠 함께 1루 수비를 분배할 선수가 필요한데 이 자리를 바로 나승엽 선수가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일단 3루는 한동희, 유격수 마차도 2루수 안치홍이 고정됐기 때문에 이 3명 특히 뭐 마차도 선수는 좀 열애를 치더라도 한동희나 안치홍 선수를 일루로 돌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세영 기자가 다양한 야구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